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까지도 발의를 아, 예.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민주당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뭐 민주당에서 뭘 만들든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걸 만들고 있죠. 그리고 민영배 같은 애가 TF 뭐 그런 거 여기 아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민영배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성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김동아도 들어가 있고요. 박균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변호사들이 그렇죠. 다 이제 5인방이 그 전부 뭐 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성윤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대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검찰 싫어하고 검찰 독재라고 하면서 왜 이성윤 같은 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또 그러니까요. 중책을 맡고 있는 거지? 검사는 다 동일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검사가 따로 있고 좋은 검사가 따로 있나요?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특검을 무리하게 하는 거는 이번 주 있을 6월 7일. 이화영 씨, 그렇죠? 6월 7일, 6월 8일 나오는 요 지금 이화영 재판을 염두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심에서 이제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 네. 그 서류에 사인을 했던 이재명도 이거 뭐 100% 이건 뭐 최소한 10년은 이거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동안 그 이제 이화영 증거 연어 술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뭐 조작이다 회유다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검찰이 반박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계속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재명 구하기 그거예요. 이재명 그러니까 구하기. 이번에 그동안 이제 검찰이 뭐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판사 판결 나올 때 되니까 이 판사 판결을 불복하기 위한 밑밥을 까는 겁니다. 이제 저는 나중에 우리나라 궁극의 이재명 일당은 뭐 검사 탄핵은 물론이고 하고 있지만 판사 탄핵까지도 야. 서슴없이. 검찰 개혁에 이어가지고 사법부 개혁까지. 예, 그러니까 1심 판사가 검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뭐 판결을 했다 이러면서 판사 탄핵을 할 겁니다.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1심 재판 결과가 아무래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뭐 지가 안 당연히 안 받아들여도 받아들이겠죠. 소용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개딸들한테 이게 다 조작이다라고 계속 알려서 뭐 계속 알려서 이제 그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런 거 이제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심 봐봐요. 지금 검찰 구형이 12년인가 15년 아닌가 거의. 그렇습니까? 네, 검찰 네. 그 정도면은 이게 무죄가 나올 수가 없죠. 무죄가 나올 수가 없죠. 예. 12년, 15년이면은 예. 무조건 일단 최소한 4년, 5년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독 이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서도 보세요. 유동규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은 유동규의 증언을 모두 다 채택을 했어. 그렇죠. 이유가 너무 디테일이 뛰어나니까 이걸 반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얘네들이야말로 막 위증 조사하고 막 증거 조작하다 걸렸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번 그 대북 송금 여기서는 진짜 온갖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있잖아요. 뭐 김용 뭐 정진상 정도야. 네. 조금은 한 단계 뭐 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화영 바로 그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은 공적인 조직에 수장 뭐 있는 사람이었고 이재명 바로 밑에 있었잖아. 이 사람과 이재명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 이재명에게 상당히 이제 위기다. 그래서 이거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애당초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을 이재명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이 만든 거 원래 없던 직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북한과 관련된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라라고 만든 건데, 예.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부서에서 이화영이 이재명 몰래 북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으로 또 출석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형사 33번 그 유명한 김동현 부장판사인데 여기서 지금 위증교사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언제 나옵니까 위증교사? 위증교사도 네. 좀 그렇지만 또 대장동도 지금 재판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진짜 제가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재명 나중에 죽고 나서 공소권 없으면 될 거라 20년 30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은. 진짜 이게 뭐 대선 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1심은 나올 수 있겠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다음 대선까지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참 얻는 게 뭐냐면 이재명 측으로서 당연히 뭐 2027년 대선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서 이재명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을 겨눴던 모든 혐의는 다 리셋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길들여진 검찰들이 다시 이제 뭐 죄 없는 우리 정부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형사 33부에서 지금 대장동 위례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까지 맡고 있고요.
34부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거 이것도 아직까지도 1심 재판 결과가 안 나왔어. 이게 도대체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언제 나옵니까? 이게 2022년 아유. 9월 추석 전날 이거 네. 이제 기소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 국토부 공무원 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협박 없었다고 다 증언하고 솔직히 협박 때문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런 이재명이 협박을 하지 이재명이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진짜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김문기 모른다도 이미 다 논파가 됐고 아니 바다낚시도 가고 골프도 갔는데 이걸 모른다는 건 이거 요까지만 들으면 판사가 더 이상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왜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재판을 한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재판을 한다. 그러면 난 두 번 만에 딱 너 거짓말. 너 징역 5년 딱 할 거야. 근데 이 판사는 대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옛날 기억나죠? 예. 그 안면인식 장애까지 얘기 나왔잖아요. 예. 뭐 그런 헛소리까지도 하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김문기 씨와 뭐 사진을 같이 찍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는 이런 헛소리를 계속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판사라면 최소한 있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재판을 그래서 빨리 끝내서 진짜 이거의 진실 유무를 사람들한테 최소한 총선 전까지는 알려줘야 돼. 그런데 그 임무를 갖다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이번 판사 민주당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죠. 네. 판사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뉴스 봤는데 네. 어떤 판사가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뭐 수사하는 누구 판사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나 좀 있으면 그만둘 거니까 뭐 재판 연기하고 그 새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 받아라. 김동현 아니에요? 김동현? 김동현인가?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기가 임기가 어디까지인지는 대체 알잖아. 그러면 임기 전까지 판결을 내리겠다. 이런 게 상식에 맞지. 그렇죠. 나 어차피 그만두니까 이제 재판 할 필요도 없고 재판 연기. 그리고 다음 판사한테 재판 봐도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그 어떤 사람 구속하잖아요. 구속을 딱 이제 처음에 구속을 딱 하잖아요. 구속영장 딱 쳐서 구속하잖아. 네. 그러면 구속하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이란 말이에요. 왜 6개월이냐?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내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뭐야? 2년 24개월이 더 지났고 지금 심지어 선거법인데도. 선거법인데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판사들도 참 직무유기고 그리고 검사들도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들도 저는. 진짜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기소가 안 된 건이 몇 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쌍방울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대북송금 유죄 판결을 내릴 거라면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늦춰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개 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근데 어쨌거나 이화영 변호인이 보기에도 이게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도 유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사실 그 이화영이 그 이재명 방북을 이재명 몰래 추진을 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화영 스스로 뭐 북한 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북 북한에 가서 한탕해서 대통령 되려고 그런 거 꾸민 건데 그 당사자가 뭐 죄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있잖아요.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민영배 같은 그런 인간이 민영배가 무슨 이게 위원이잖아. 네네. 아까 뭐 희한한 부서 민주당 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 소속 이성윤도 있고 민영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윤 같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치 검사로서 정치질을 하다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마지막에 이제 팽당해서 법무연수원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민영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알다시피 뭐 그런 의장 탈당도 한 사람이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그 김동아 박균택 뭐 이런 애들, 뭐 양분함 이런 사람들은 대장동 변호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편들던 사람들이 이거 뭐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 안에서 조직을 만든다 그래도 그 이재명에게 붙어서 한 자리 한 사람들이 모두 거기서 활동한다는 사실은 최소한 있잖아요. 그 조직이 진짜 뭔가
괜찮은 조직이 되려면 이재명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슨 그렇죠. 위원회를 그런 만들어 척이라도 몰라도 해야 될 그렇지. 텐데. 근데 대놓고 대장동 하는 애들이 들어가서 아. 난리를 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는 이런 게 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야 이러면 앞으로 검찰들이 수사 뭐 어떻게 합니까? 겁나서 그렇죠. 진짜 이거는 정말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짓이고 이로 인해 그러니까 이재명 이런 거잖아.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범죄자의 천국이 되더라도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만 살리면 된다라는 그런 아주 개쓰레 같은 그런 생각. 이게 나라를 망치는 게 바로 이런 맞습니다.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베네수엘라가 딴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가봤어요. 베네수엘라가 딱 이런 식으로 망가졌어요. 베네수엘라가 진짜로. 네네. 아니 왜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하는 나라야가 정상 당연하죠. 그 유일한 우리 국가의 지탱하는 끈이었는데 입법부가 완전 사법부까지 다 장악하면서 이제 그렇죠. 뭐 삼권 분립이라는 게 사라진 사라졌죠. 그런 지금 나라라고 교수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